지방에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딥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은 기회가 나오는 거는요. 실수요자도 움직이고 투자자도 움직일 때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질문 올라온 것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딱 걸렸어님, 뭐가 딱 걸렸을까요? 자, 내 집 마련이 아닌 투자자로 지방에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도 현재 시장에선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서 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에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딥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거라는 거죠. 지방에 좋은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까진 좋아요. 왜? 저도 동의하니까. 근데 문제는요. 지방에 좋은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서 빨리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들로 유도를 하는 내용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직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기껏해야 서울과 수도권이거나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움직이는 정도지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실수요자들은 잘 안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무슨 기회가 나옵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은 기회가 나오는 거는요. 실수요자도 움직이고 투자자도 움직일 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방시장의 모습은요. 기다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투자자들이 안 움직이고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나 뭔가 이슈 사항이 없는데 무슨 기회가 많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또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 갭이 몇 %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만히 있으면 될 거다. 엄청나게 긴 시장을 기다려야 된다면 조금 더 기다리다가 그때 들어가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이번 시장에서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공급 부족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이 다행히도 전국의 다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엄청난 기회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하는데 당장은 심리도 회복이 안 됐고 투자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매도만 천지로 나와 있는 상황에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들어가려면 한참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곡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서 광범위한 질문이라고 하셨지만 좋은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요.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기회는 옵니다. 근데 지금은 죄송합니다만 실소자와 투자 수혜를 어떤 메커니즘을 조금 놓치고 그냥 막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맞고 찾아보면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특강의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성화님, 많은 분들이 선거 이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요? 선거 전까지는 정책적으로 거품을 끌어안고 있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뭐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왜? 선거 전엔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선거 이후에 입시는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들이 시장 전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거 이후에 하락한다는 것들은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바로 해서 완벽하게 풀어줬습니까? 그 이후에 주춤했었죠. 똑같은 상황이니까 신빙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걸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지훈님인가요? 현재 무주택이고요. 용인 수지나 관악구의 A급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급매로 산다고 해도 전세가율이 60%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조금 더 전세가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공부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뭐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이 질문은 정말 답을 드리기 어렵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은요. 수지나 관악구의 A급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매수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잖아요. 빨리 해서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뭐 한두 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움직임이 없으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욕하세요. 아, 이거 보니까 저거 가짜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시작은요, 최종 결과물은 길게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임지훈님은 빨리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야 되느냐. 아, 근데 60%도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난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즉, 내 입맛에 맞는 정답의 가능성과 확률을 얘기를 하시는 거와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빨리 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만약 개별 상담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개별 상담을 한다면 일단 그 사람의 돈을 버는 과정과 그 다음에 현금흐름을 다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각 개인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부동산 투자를 A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바로 벌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두 가지로 좀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지훈님께서 전세가율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고민한다는 얘기는 투자할 금액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어서 들은 얘기는 있어서 용인수지와 관악구 같은 거에 호기심을 갖겠고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선택하고 지켜보고 있는 건데 전세가율이 60%밖에 되지 않았다.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충분한 여유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유가 있다면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충분한 여유가 없는데 뭔가 어거지로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대출받아서라도 뭔가 돈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다리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오늘 많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전세 가격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전세가율이 60% 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투자 경험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충분히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60% 되고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때쯤 되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를 다른 분으로 교체하게 되는 경우는 그 금액만큼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율 60%로 돈을 많이 주고 산 것 같아도 그때 가서는 그것들을 회수하면서 막말로 한 7, 80%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미리 투자를 했기 때문에 회수는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연끌해가지고 뭔가 돈을 막 끌어모아서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60%로 들어갈 수 있는 갭 60%를 정도 맞춰서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상황에 따라서 70, 80 됐을 때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해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이번에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질문의 의도에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보다 더 좋은 지역이 지금 나는 내가 꽂힌 곳이 수지나 관악구가 있지만 수지나 관악구보다 더 좋다라고 불리는 곳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더 싸거나 더 뭐 좋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찾다 보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 지어놓고 움직이는 사람들 쳐놓고 투자 잘하는 사람들을 그다지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돈에서만 움직일 때 그렇거든요. 투자가 대형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맞는 건지의 답은 없으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용인수지 관악구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싸게 살 수만 있는 그런 매물이 보인다면야 그 싸다라고 하는 부분도 현재 시세 대비해서 괜찮게.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 주변에 또 다른 지역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본인이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방식은 제가 볼 땐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어느 게 맞다 부분에 대해서는 임지훈님께서 처해진 상황마다 다르다. 그리고 그 부분은 본인의 상황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답변이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들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요즘 2025년, 2026년 입주하는 분양권 투자 많이 하던데 여유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2025년과 2026년에 입주하는 분양권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 글쎄요. 저는 분양권 투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시장인가부터 봅니다. 물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2025년과 2026년 입주하는 분양권 투자라고 하지만 지역이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지역마다 답이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분양권에 미쳐 있어요. 왜? 지금 거기에 구멍을 뚫어뒀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막 몰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투자자예요. 즉 실수요자보다 투자자가 많다면 저는 그것들이 몰려 나오는 입주권 투자 있잖아요. 그런 그 분양권 한꺼번에 확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투자는 2003, 4년 후에 어떤 일이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시장이 좋아져서 괜찮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물량이 쏟아져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저는 그런 투자 안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투자를 저는 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얘기는 투자자가 몰려들었다는 얘기고 투자자들은 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특정 시기에 몰려들었을 때는 낭패를 겪는 경우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더더구나 지금은 딱 분양권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투자 입장에서 들어가시는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하고 예를 들어 평택, 강동구하고 무슨 화성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한데 지역이 입지가 외곽일수록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된다.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앤스님 마지막 질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 가까운 서울과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지역 중에서 실거주 구매를 고민 중입니다. 전고점은 경기도가 높았는데 그래도 서울로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직장은 마곡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전고점은 경기도가 높았대요. 그러니까 좋은 곳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매번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고점이 경기도가 높다는 얘기는 전고점이 높을 정도로 경기도 취급을 안 받는 곳이다. 그렇다면은 서울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다들 서울을 보고 있죠.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요. 그렇게 높았던 전고점이 높았던 것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게 경기도이든지 서울이든지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떨어진 만큼 나중에 올라가는 방향은요.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수익률이 훨씬 크냐 안 크냐 쪽으로 저는 접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난 다음에 서울이라고 말하는 곳 중에서 가장 좋은 곳. 예를 들어 직장이 마곡인데 마곡에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가격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경기도가 고점이 높았다 하더라도 마곡에 들어가는 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안전마진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걸 특정시켜서 보지 말고 전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싸게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내 장기적인 추세는 일반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지금 당장 안 해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로 들어와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들어오게 되면 안정적으로 서울에서 살면서 꾸준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부분과 일반론적인 경우에 효율적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초보자들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당위성에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도 거기에 휘말려 봤지만 가장 효율적인 투자는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가장 장땡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서울을 향해 나는 앞으로 꾸준히 달려갑니다. 좋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앤스님께서는 직장이 마곡이라고 하시니까 아마도 그 주변 강서구라든지 기타 또 다른 지역인 것 같은데 아무리 경기도가 좋다 하더라도 마곡 출근하기가 어렵다면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겠죠. 이런 상황까지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부동산 노포,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나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종료를 하지만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